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가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전원 공급 장치에 고장이 생기면서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찜통 속 열차에 40여 분간 갇혔습니다.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에 대해 헤즈볼라 수장이 이스라엘을 향해 금지선을 넘었다며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괴한을 휘두른 흉기에 일본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감이라면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 중일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책시키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지켜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저녁 체코 프라하성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과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방문을 다녀온 직후인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고장이나 퇴근길 불편을 빚어졌습니다. 노원역을 출발한 열차는 창동역으로 진입을 하던 중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멈춰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과 방송 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밀폐 공간에 40여 분간 갇혀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어젯밤 9시 20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서울 김포공항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공기 연결과 안전점검,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했습니다. 이후 제주항공은 김포공항 이착륙 제한 시간 등을 이유로 목적지를 인천공항으로 바꾸고 다른 항공기로 변경해 오늘 새벽 0시 30분 제주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3시간 넘게 공항에서 대기했고 목적지가 바뀌면서 항공사 측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책시키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지켜만 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6시쯤 경기 성남시 금토동에서 견주러 보이는 남성과 함께 산책을 하던 개 3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 속 남성은 개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데도 특별히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당시 개 2마리는 목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에서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중일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생겼습니다.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중국 선전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10살 남학생이 그제 등굣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이튿날인 어제 새벽 치료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를 조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내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접한 북부전선의 군사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9일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해 그들의 테러 역량과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접경지 데이르카눈 엔나흐르 지역을 대규모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를 이용한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영상 연설에서 이번 사건은 학살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한국과 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거듭 언급했는데요. 양국 경제 동반 발전의 이정표라며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최종 계약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답변 내용 들어보시죠.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 문제까지 함께 협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원자력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코의 파벨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서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높은 수준의 현지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관련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실효적 지원책을 강조하며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죠. 네, 먼저 윤 대통령은 오늘 체코 도착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파벨 대통령 부부와 함께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의 꽃다발 전달에 이어 애국가와 체코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등이 이어졌는데요.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0일에도 숨가쁜 일정이 이어집니다. 20일 오전 첫 일정으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프라하를 잠시 떠나 원자력 발전 설비 생산 기업이 유치한 풀젠시로 이동합니다. 체코의 피알라 총리와 공장을 함께 둘러본 뒤에 다시 프라하로 돌아와 총리와의 회담과 오찬,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앞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때처럼 잘 해결될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한 체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같은 질문에 나쁜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분쟁을 오래 끌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양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불러 만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했습니다.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만찬 회동을 열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 과제 가운데 단연 관심이 쏠리는 주제는 의료개혁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잡혔다가 미뤄졌는데 당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의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입시가 시작된 만큼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한다는 데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찬을 계기로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이번 회동이 의료개혁 해법을 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온라인 대담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 새 행정부의 4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행정부가 자리 잡기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같은 대규모 도발은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돼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러시아와 러시아가 점령한 조지아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 5곳과 개인 1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결제 메커니즘 구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의 조직적인 불법 금융 계획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에어컨도 안내 방송도 안 나오는 찜통 속에 40여 분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네, 제주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문제로 3시간이나 늦게 이륙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창동역으로 진입하던 열차가 고장나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도 방송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 40여 분간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먹통해. 방송도 안 되고 오늘같이 더운 날 완전 밀폐 된대잖아요. 지하철 안이. 이게 덥고 엄청 힘들죠. 서울교통공사는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 제주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기를 바꾸고 목적지도 인천공항으로 옮긴 뒤에야 겨우 제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에서 3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인천공항에 내려 항공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불이 난 세대 안에 있던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어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단독주택에도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산책을 하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인 없는 고양이지만 이 남성에 대해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목줄도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마치 사냥을 하듯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나타난 다른 개 1마리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개들이 쫓은 건 수풀 속에 있던 길고양이. 개 3마리가 달아나려던 고양이를 몰더니 사정없이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고양이 목등을 물어대는 사이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사정없이 물린 고양이는 1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길고양이를 돌봐오던 근처 업체 직원은 당시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몇 번씩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지금처럼 산책 5년 정도를 밥을 주던 애거든요. 한 10마리 정도 밥자리에서 기다린 걸로 기다렸고요. 그중에 1마리는 죽임을 당한 걸 보고 지금도 밥자리에 오지 못하고. CCTV 영상 속 견주로 보이는 남성을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라도 평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보살피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로 봐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견주가 자신의 개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걸 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려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게 길고양이라고 하면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 공장에서 기르고 보호하고 있다는 소유 정도가 되면 재물손괴가 되는데, 신고를 접수한 성남시도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호철기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에 대해 헤즈볼라 수장이 직접 이스라엘이 금지선을 넘었다며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맞받으면서 그동안 계속되어온 양측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통신기기 동시다발 폭발을 학살이자 선전포고로 규정한 나스랄라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멈추지 않으면 접경지대 피란 주민의 귀환은 불가능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وسيواجه بحساب عسير وقصاص عادل من حيث يحتسبون ومن حيث لا يحتسبون. 이스라엘은 나스랄라의 연설이 방송되는 동안
보란 듯이 레바논 수도 상공에서 전투기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레바논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 계획을 승인했다며 헤즈볼라를 압박했습니다. היעד שלנו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ל בתיהם בביטחון.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전면전 발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접경지대에서 교전을 계속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인기와 미사일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졌고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으로 응수했습니다. 한편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를 부비 트랩으로 사용한 이번 공격은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피해를 입혀 전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What's being done is very little different conceptually from what Hamas does when it tries to lob rockets at unaimed rockets, unguided rockets at civilian areas. 하지만 가깝게는 가자 지구 남부 라파 공격부터 멀게는 팔레스타인 점령 자체까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이스라엘의 행보를 가로막진 못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로 자국 본토를 타격할 땐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러시아 하원 의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현지 시간 19일 서방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서방국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치른 희생을 잊은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S-28 사르마트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도달하는 데 3분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괴한에 휘두른 흉기에 일본인 초등학생이 숨지면서 이 중일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중국 정부는 유감이라면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중국 선전 일본인 학교 정문 앞에 시민들이 조화를 내려놓습니다. 등교 도중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하루 만에 숨진 10살 일본인 초등학생을 애도하는 겁니다. 作为中国老百姓是反对这种做法的，反对仇恨教育。我们的很多人就是长期在这种仇恨教育之下，导致这种恶果。这是长期坚持仇恨教育的恶果。 주중 일본 대사관에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この子どもを襲うというこうした卑劣な行為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ご家族のご心痛は察するにあまりあり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全力でご家族の支援に当たっていきます。 기시다 총리는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거듭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수저우에서 중국인 남성이 하교하는 자녀를 맞이하려는 일본인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석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증오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불행한 일에 대해 유감과 비통함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사건이 중일 양국의 교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这是一起个案，类似的案件在任何一个国家都有可能发生。中方对发生这样的不幸事情表示遗憾和痛心。 하지만 일본 정부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은 삼가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의 대응에 따른 중일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제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10만 852건으로 2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에 11만 9,693건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응답자의 34%인 8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9,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9.5%, 평년보다 32.7% 높은 가격입니다.
뚜레쥬르가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CJ푸드빌은 제조사 매입 제품 51종의 가격을 평균 5.6%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림빵과 완도 앙금빵 가격은 6.7% 인하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늦더위로 인해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30% 급증한 70.3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초가을 이례적인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늘면서 가계 9월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거로 전망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급수 필터 부식 등의 문제로 위닉스 가습기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조된 해당 모델의 필터는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수출은 85%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474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KT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으며 경영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리는 B컷에 나서면서 우리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지가 관심인데 관건은 가계빚 규모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B컷으로 우리와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보완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줄면서 우리 통화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에 집중할 여력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를 언급하긴 했지만 방점은 경기와 금융 안정에 찍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2%대로 물가가 둔화하면서 당장 다음 달 금리를 내릴 여건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도 미국처럼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리를 서둘러 내려야 한다는 정치권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다음 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는 건 집값과 가계빚 부담이 워낙 커서입니다. 저희는 금융 안정이 목표고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실제로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이 기저효과로 이번 달에는 주춤한 모양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 규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늘지 않았으면은 많은 전문가들은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정상적으로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10월이 아니라 11월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가계비 급증세가 꺾이는지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자신은 전임자와 달리 인플레이션 감축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그 독립성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연준 의장과 대화한 적이 없고 연준이 독립성을 잃는다면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독감, 즉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 개시일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없거나 한 번만 맞아서 2번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는 오늘부터 시작하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 65세 이상 성인은 나이대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같은 시기 국가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으셔도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편의성 그리고 효과성 같은 경우는 더 높기 때문에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회 접종은 유료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통하면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접종 당일 쓴 것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5접종을 맞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보건당국은 혹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대상자는 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남 완도와 강진, 해남, 진도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 40분을 기해 전남 완도와 진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 강진과 해남에도 어젯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도 호우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제주 산지 지역과 북부와 동부, 남부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2시를 기해 제주 남부와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앞서 제주 산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동부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네, 위증교사 재판 결심 역시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선고 2건이 연달아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크게 2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했고,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반면 이 대표는 그간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직전 재판에서도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반복하는 등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설사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 만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다가오는 결심 재판에서 남은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이 대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 역시 오는 30일 결심을 앞두고 있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남북한 당국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전격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이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선포된 9.19 평양 공동선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와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선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도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고 남북이 서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북한은 연일 어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9.19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이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년에 세계 양궁대회를 개최하는 광주광역시는 북한 대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9.19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기 위한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밖으로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고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그만 접어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한과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두 개의 국가이되 하나의 민족임을 잊지 말고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수사에 나선 경찰이 10여일 만에 이 외국인을 찾아 신원을 확인했는데 주한 미군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남성을 향해 달려드는 파란 옷을 입은 남성. 잠시 뒤 전화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짓누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일 아침 8시쯤 70대 택시기사 권모 씨가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당할 때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새벽에 서울 홍대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택시를 타고 온 만취한 외국인 승객이 7만 7천 원 정도 나온 택시 요금을 내라는 요구에 항의하다가 권 씨를 때리고 달아난 겁니다. 택시 내야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짜고짜고 이쪽 패고 그냥 양쪽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몇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팔도 엉망됐었어요.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승객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권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외국인은 20대 초반의 미 육군 일병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지난 12일 소환했는데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달 안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현직 경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5일 새벽 0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60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발각됐습니다.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는데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9월 20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국가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2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코픽스를 반영해 하향 조정됩니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변동형 대출금리의 지표로 사용되며 어제 공시된 8월 기준 코픽스는 3.36%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코픽스는 지난 5월 반년 만에 반등했다가 한 달 만인 6월에 떨어진 뒤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이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교통환경 변화를 짚어보고 고위험자의 면허제도 개선 방안과 안전시설 강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한때 전국 최대 교정시설이던 대구교도소가 지난해 새 청사를 지어 자리를 옮겼는데요. 옛 교도소는 10달 넘게 철거 없이 방치돼 있는데 그나마 예정됐던 개발 계획마저 무산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법무부 마크를 단 버스 여러 대가 교도소 문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새 청사로 옮기면서 재소자 2,200여 명을 이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났지만 교도소 주변 모습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철거는커녕 안에 있는 폐기물조차 치우지 못했습니다. 높이 2m가 넘는 담장에는 이렇게 녹슨 철조망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너머로는 폐허가 된 교도소 건물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여기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이 사는 민가가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10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가 폐건물로 가득한 채 방치된 겁니다. 주민들은 해가 지면 행인조차 찾기 어렵고 해충과 짐승이 들끓는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지금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없고 슬럼화 비슷하게 돼가니까 통행하는 도로도 막아놓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나오기가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지금 옮겨가고 난 뒤에 옮겨가기 전부터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지금. 대구시와 달성군청은 이곳에 국립근대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난색을 보이며 계획은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달성군은 담장 주변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중앙정부의 빠른 개발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청년 자립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이런 컨셉을 잡아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우리 화원이 그래서 좀 더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생각이고 특히 50년 넘게 교도소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수익성만 앞세운 아파트 개발보단 서울 양재역의 청년주택처럼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파주시 민통선 안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가 역사공원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지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해 다음 달부터 민간에 확대 개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DMZ 남방 한계선에서 2km 거리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04년까지 50년 넘게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미군 철수 이후인 2013년, 경기도는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 일부 공간에 병영 체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개방 면적이 2%에 불과하고 임진각에서 곤돌라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제약 때문에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와서 여기 갤러리 그리브스밖에 탐방을 못하니까 되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체험 공간 확대 목소리가 커지자 경기도가 전시 관람 공간을 추가 개방하고 편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볼링장을 개조한 갤러리 외에도 탄약고와 중대 사무실, 숙소를 미디어 아트와 전시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기지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해 다음 달부터 민간에 개방합니다. 역사공원으로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확대 개방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DMZ에서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와 임진각 생태 탐방로, 도라산 평화공원을 연계하는 DMZ 평화관광벨트를 조성해 평화, 생태,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화려한 액션으로 화제가 된 작품에는 어김없이 이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술 감독 정두홍 씨인데요. 천대받던 스턴트맨에 대한 인식을 깨버린 액션계의 국가대표 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7남매 중 막내였던 정두홍 감독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흙수저는 먹을 게 있는 집안이야. 근데 저는 숟가락이 없었어요. 흙이었죠, 집안이. 그래서 당시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준 스승님을 만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술 감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도 저분처럼 그냥 무료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서울역전스쿨을 무료로 이제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의학세, 방망이로 불리며 스턴트맨들이 천대받던 시절. NG가 많이 나니까 한 20번 붙이고 이제 한 번 패밖에 못 봤는데. 달려오는 차에 7번 부딪혔을 때도 일어났지만 동료를 잃었을 때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잠수부 2명만 이제 물에 이제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이 한강물이 시야가 안 나와요. 근데 12분이 걸렸어요. 그것도 손으로 이제 더듬어서 찾았어. 그 2명이. 스턴트맨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최고의 액션씬을 만들겠다고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너 10층에 뛰어내릴 수 있어? 네. 밤새 식은땀 흘렸던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일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갈 때 나도 두려움을 갖죠. 대신에 이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콘티는 영화계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액션은 콘티를 못 그렸어요. 액션은 이제 동작이 이제 많으니까 만화도 보면 이렇게 이제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더니 이해가 빠르잖아요. 나만의 걸음으로 걸어가겠다. 무술 감독 정두홍이 온몸으로 만들어온 인생 궤적을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광주FC 이정효 감독이 아시아 무대에서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무려 7골을 넣고도 정색하는 표정이 화제가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구단 14년 역사상 처음 밟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광주FC는 1분 만에 골망을 흔들며 대승을 예감했습니다. 추석날 큰 보름달 밑에서 광주는 무려 7골을 퍼부으며 일본 요코하마를 침몰시켰습니다. 본선을 밟으면서 이미 확보한 80만 달러에 승리 보너스 10만 달러를 추가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 넉넉한 한가위 선물을 받았습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번쩍 포효한 이정효 감독. 하지만 그보다 눈길을 끈 건 승리를 코앞에 두고도 웃음기는커녕 정색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7골을 넣은 팀 감독의 표정입니다. 지난해 대회 준우승팀을 완벽하게 잡고도 이정효 감독은
3골이나 줘 화가 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고도 정색하기는 이정효 감독 전매 특허인데 전술을 놓치거나 실수가 나오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비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시도하나 실수해. 괜찮아. 뭐라 말할 테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 공격적으로 더 해야 쟤네가 더 힘들어. 수비 안 하실 거야? 공격 안 하실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그냥 하나 밀어붙이라고. 알았지? 승리를 향한 열정과 강한 카리스마를 앞세운 이 감독은 지난해 연봉 꼴찌팀 광주를 3위까지 이끌었고 올해도 닭공축구라는 확실한 색깔로 인기몰이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엄지성이 잉글랜드에 진출하고 지난해 이순민, 올해 정호연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한 선수 육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 있는 선수 있어? 없어. 그냥 만만해 우리가. 그냥 미친놈처럼 축구에 미쳐야 돼 다. 미쳐야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진심을 가득 담아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이정효 감독의 라커룸 연설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는 가운데 광주는 이번 주말 제주를 안방으로 불러 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에 가을 장마가 시작되며 폭염이 아닌 폭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전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일부 전남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흥 등지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등 내륙에도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륙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 부산 2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서늘함이 감돌겠고요. 비는 휴일인 모레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세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